어디 보면 주택시장에 대한 논리를 한번 볼 텐데, 주택시장에 대한 내용 중에서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은 여가현상이야. 그래서 페이지 150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가현상은 기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출에 대한 역사를, 최근 거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가현상이라는 요 지문, 요 타이틀, 요것만 가지고 단독으로 물어봤던 사례는 23회 때가 나왔었어요. 그 여가현상만 가지고 물어봤던 지문은 한동안 안 나왔다가 갑자기 30회 때 나왔어요. 꽤 텀이 길죠. 7년 만에 나왔네. 그러고 이제 그러면 또 7년 후에 나올 줄 알았는데 31회 때 연타로 나왔어요. 이게. 나중에는 기출문제집 보시면은 30회 지문하고 31회 지문이 거의 똑같아. 여가현상은 나중에 한 대여섯 개의 지문만 가지고 연습을 해도 그거 가지고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가현상 자체 가지고는 지문이 풍부하게 못 만들어지니까 여가현상과 뭔가 관련이 있는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보면 주거분리 현상이라는 거하고 뭐죠? 이제 같이 묶어줘 가지고 한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30회 30일에 연타로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거의 출제 가능이 없었고요. 올해도 좀 희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책에 있는 걸 나중에 하려던 이유는 이것이 이제 교재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양가래분의 주택 여가 가정이라고 있고요. 이제 개념이 우선 중요한데 밑에 여가 가정이란 그 주택의 질과 변화, 거주하는 소득의 변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개념에 대한 논리고요. 방가로 1번에 상향여가, 하향여가는 동그라미 뭐죠? 이제 1번 있죠? 1번. 1번하고 2번은 우선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책에 있는 거를 이제 버리실 것이 방가로 2번이 있어요. 방가로 2번부터 시작해서 151페이지 전체는 다 삭제하세요. 이거는 이제 오류입니다, 오류. 이렇게 논하는 여가 과정은 없어요. 일부 학자만 주장하는 내용이고 오류 중에 하나죠. 그 다음 페이지 152페이지까지도 152페이지 비용 증가산업 표까지는 다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맨 밑에 방가로 5번에 상향여가 과정이 있죠. 그거는 이제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153페이지 주거 분리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까지 장황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장황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선 여가 과정에 대한 논리 볼게요. 다 요약집에 불필요한 거 삭제하고 다 정리가 됐어요. 우선 여가 과정을 논할 때는요, 개념이 되게 중요해. 개념을 통해서 여가 과정이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인구나 라고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인데, 우선 여가 과정 개념을 할 때 키워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주택의 수명이 길까? 길다고 봐야 돼요. 그 주택은 준공에서부터 이제 몇일 될 때까지 과정이 쭉 있습니다. 상대적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논리죠. 내구재이기 때문에 먼저 질적 변화라는 말을 잡으셔야 돼. 개념을 할 때. 그럼 시간이 오랜 기간 존재하면서 시간이 경과되면서 주택은 질적 변화가 일어나요. 질적 변화의 방향은 몇 가지 방향이 있을까요? 두 가지.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하시네. 질적 향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질적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방향성이 잡혔어요. 그리고 가구의 이동. 이게 두 번째 키워드죠. 여가 과정 할 때 질적 변화에 따른 뭐가 이동해? 가구가 이동하는. 근데 가구가 이동되는데 이동되는 가구는 소득계층에 따라 이동하는 거야. 여기서 소득계층은 몇 가지 계층으로 분류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하시네요. 옛날에는 이제 고소득층, 저소득층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상위계층, 하위계층 이렇게 지문이 나옵니다. 이 상위계층, 하위계층 또는 고소득, 저소득층으로 구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고소득, 저소득층으로 구분했을 때 어떤 분들이 혼자서 막 책을 보신 분들이 고소득, 재벌, 저소득, 극빈자 이렇게 오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구매력에 따른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갑이라는 사람이 갑의 구매력이 이 사람 만약에 100억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주택시장에 참여할 때 상위계층이야, 하위계층이야? 그는 모르다는 거야.
시장에 나온 주택 가격이 있는데 주택 가격이 300억짜리가 나왔어요. 300억짜리 주택이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이 사람보다 하위 계층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기준이지 어떤 뭐 사회적인 뭐 정책적인 관념으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의 질적 변화에 따라 이처럼 소득 계층에 따라 가구가 이동되는데 이동되는 가구를 침입. 여관생활 때 이런 표현이 좀 나오죠. 침입이란 말은 어느 지역의 이질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현상을 침입이라고 그래요. 침입이란 것이 성공하면은 지역 형태가 바뀌는 경우를 개성 또는 천이라고 그럽니다. 침입과 개성 사이에 여기에 경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경쟁이라는 것은 침입한 요인이 있죠. 그 기존의 요인과 침입한 요인이 막 경쟁을 해요. 침입한 요인이 승자가 되면 지역 형태가 바뀌는 경우를 개성 또는 천이, 침입한 이용 형태가 실패하면 지역 형태가 안 바뀌죠. 그래서 이제 실패한 경우는 그냥 개성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방향성에 따라 침입하는 내용이 두 가지라는 알 수가 있어요. 해당 지역의 주택의 질적 향상이 일어났어. 그 어느 계층이 침입할까? 상위 계층이 침입하게 되고요. 그럼 침입에 대한 결과로 지역 형태가 바뀌겠지. 그 나중에 개성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하위 질적 저하가 나타나는 데는 누가 침입하겠어? 하위 계층이 침입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침입이 성공한 계층 지역 형태가 바뀌죠? 그럼 상위 계층이 침입에 성공한 지역은 계속 지역 형태가 좋아지겠죠?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되고 하위 계층이 계속 침입하면서 나타나는 지역 형태가 계속 질적 수준이 안 좋아지겠지? 저소득층 주거로 바뀌어 나중에 이거를 아까 언급했던 주거 분리 현상으로 이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어쨌든 친이가 개성의 원리로 설명되어지는 뭐다? 주택시장 이론이다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키워드를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가현상 할 때는 공가란 말이 종종 언급할 거야. 공가가 무슨 말이죠? 비어있죠. 비어있는 집을 어느 계층이 침입하냐에 따라서 여가현상의 구분이 나눠지게 돼. 여가현상의 종류가 그럼 이걸 여기까지 보면 몇 가지로 나눠지겠어요? 두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그런데 여가현상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논해요? 부정적으로 논해요? 긍정적으로 논해요. 긍정적으로 논하면은 보다 뒤에 말이 좋은 말이 나와야 돼? 나쁜 말이 나와야 돼요? 좋은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질도 좋아지고요. 양의 증가에도 기여한다는 이런 표현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개념인 1번.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1번을 통해서 여가 현상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가현상을 할 때는 상향 여가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하향 여가현상이 있어. 그런데 반드시 뭐부터 공부하셔야 되냐? 상향 여가현상부터 논해야 돼. 상향 여가현상을 유발시키는 어떤 요인이 등장해야지 이게 하향 여가 과정이 주택시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여가 과정, 여가 현상은요, 지금 주택시장 이론이라 그랬지만 이게 부동산학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일반 경제학에도 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 시장도 여가 현상이 발생해요. 핸드폰 시장에서 제조사들이 핸드폰을 제조해서 시장에 내놓잖아요. 그럼 기존 제품보다 더 질이 좋은 거를 공급해요? 질이 나쁜 걸 공급해요? 질이 좋은 걸 공급해야 되죠? 왜? 핸드폰 제조사에서 핸드폰을 공급할 때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을 구매층으로 볼까? 아니면 핸드폰이 있는 사람들 구매층으로 볼까? 이미 핸드폰이 있는 사람들 구매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여금 뭐다? 핸드폰을 갈아타게 만들어야 돼. 그럼 기존의 핸드폰보다 질이 더 좋은 거를 공급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질적 수준이 높은 핸드폰이 나면 갈아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은 어떻게 할까? 다음 계층한테 넘겨줄 거야. 저희 집도 그래요. 저는 신제품을 사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신제품이 만약에 뭐 갤럭시든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다. 신제품이. 그러면 그분은 그걸 갈아타. 드라마를 좋은 환경에서 보려나 어쩐다나. 갈아타면 본인이 쓰던 핸드폰이 있잖아. 그럼 저한테 넘겨주지. 이렇게 넘기죠. 이렇게. 그럼 제가 쓰던 핸드폰은 더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그럼 다음 큰놈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자동차를 만들 때 기존의 자동차를 있는 사람들 주된 구매자를 보는 거야. 그럼 기존의 차보다 더 질이 좋은 걸 공급해야 돼? 나쁜 걸 공급해야 돼?
더 좋은 거 공급해야 돼. 새로운 신차가 나왔어요. 바퀴가 4바퀴입니다.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흔들릴 때 그 쾌감이 기가 막히면 이런 자동차 나오면 안 되겠죠. 갈아타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새로운 신차가 나오면 질이 좋은 걸 공급해서 넘어갔죠. 그럼 기존에 차던 자동차 어떻게 돼? 넘기지. 제가 기다리고 있겠지. 그렇죠. 넘겨받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여과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체크해가지고 여과현상을 이제 그 주택시장에서 받아들인 것이 주택 여과현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과 과정이 일어나면은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이, 기존 주택시장이 존재하죠. 기존 주택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등장해야 돼. 근데 기존의 주택보다 더 질이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가정이 존재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상향 여과 내용인 지문이 제일 많고요. 상향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하향 여과가 연쇄반응으로 다다다다 이루어지는 모습이 시험 지문을 구출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상향과 하향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단순한데, 그럼 어떻게 이제 어떤 지문이 중요한지 조금만 주무셨다가 물 한 잔 마시고 하도록 하겠어요. 이렇게.